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딘 작가님의 신간 이상한 놈들이 온다 가져왔어요. 이상한 놈들이 온다. 제목이 정말 이상하죠. 제가 이제 이 책을 리뷰를 하면서 이상한 옷을 찾아서 입어봤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네. 평소에는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을 한번 꺼내서 입어봤어요. 세스 고딘이 누구길래 우리 김유라 작가가 이런 요상한 옷을 입고 나와서 난리를 치느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마케팅에 영감을 가장 많이 주신 작가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성 넘치는 통찰로 시장을 분석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강연가, 기업가입니다. 정상의 범주에 정의되지 않는 변종들의 리더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를 만들었고, 린치핀, 마케팅이다. 트라이브즈, 보랏빛소가 온다, 퍼미션 마케팅, 더 딥을 비롯해 19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마케팅, 경영, 기업가 정신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쓰기와 강연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데요. 30년간 이 분야를 분석하시고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책에도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개성 넘치는 괴짜들이 시장과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변종들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변종, 또라이, 관종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아주 옛날부터 하신 분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저한테는 이제 마케팅 영감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세스 고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동물원이 점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임신을 한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코끼리의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 코끼리는 암놈일까요? 순놈일까요? 라고 퀴즈를 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장객이 급증하면서 동물원이 시끌벅적해지고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은 이제 이목을 끄는 마케팅 비법, 이런 책을 읽으면 많이 볼 수 있죠, 사례를. 그래서 이 책은요, 대중, 정상인, 변종,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우리 부자 되고 싶나요? 부자가 되려면 마케팅 공부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홍보하든, 나를 홍보하든, 우리 가게를 홍보하든, 나의 제품을 홍보하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사게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지금은요, 정보도 많고요, 선택할 것도 많고, 자유도 많고, 상호작용도 엄청나게 폭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튀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얘기해요.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다. 우리는 변종이다. 모두가 그렇다. 사실 우리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강요당했고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에서 그렇게 길러졌을 뿐이지 아무도 평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는 개성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어요. 인간이 부유해질수록요, 변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변종이 많다는 거죠. 부자 되고 싶어요? 네, 그럼 변종이 돼야 합니다. 물질적 여유를 가진 유기체만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해요. 생존을 뛰어넘는다면, 내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대요. 남들보다 눈에 띄는 사람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 돈, 자신감.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 돈, 자신감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삽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아이스크림을 살 때 바닐라 안 좋아해요, 초콜릿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자들은요, 바닐라는 싫고 초콜릿이 좋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간장에 참기름 밥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김이랑 김치랑 두고 먹는 밥을 2공기씩 먹을 정도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간장 참기름 밥이나 김치랑 김만 있는 반찬을 준다면 아이가 2그릇씩이나 먹을까요?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이건 싫고 저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느낌이 확 오죠. 되게 이렇게 반찬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거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신경 쓸 정도의 물질적 여유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피자 시켜 먹을까? 짜장면 시켜 먹을까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뭐 오늘 뭐를 시켜 먹을까? 이런 고민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간식도 많죠. 라면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외식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피자도 여러분 종류가 한도 끝도 없이 새롭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까요? 바로 변종들의 입맛을 그런 독특한 입맛을 우리가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킨도 여러분 계속 새로운 맛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양념 후라이드 2개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한 20가지 종류의 치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변종이 되지 않고 평범하게 순종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비극적인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아있을 때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도 외면당했대요. 그가 급격히 늘어나는 자신의 팬들이나 동료 예술가들과 소통했더라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보라. 빈센트 반 고흐가 인스타그램을 했더라면, 유튜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일생 동안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을까요? 스티브 원 우드라는 영국의 음악가는요, 12줄 기타로 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1시간 안에 다른 기타리스트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등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거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거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적 철학자,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뭐 고작 책 정도. 시간이 아주 지나야만 알려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빠르게 연결되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나 빠르게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펩시나 코카콜라를 마셨대요. 음료수 하면은 펩시, 코카콜라. 캐즈 운동화를 신었고요.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뭐 미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같은 음식을 먹었대요. 그런 덕분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장소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대요. 그런 덕분에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콘프레이크는 한때 시리얼 코너 선반에서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대형 슈퍼의 시리얼 제품 진열 선반이 수십 년 전 가공식품 전체 섹션의 길이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정말 소스 점점 많아지고 라면 가짓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무조건 검정색이었는데 이후 몇몇 색상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자동차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모델, 다양한 색깔로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요, 베스트셀러 책들이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대요. 한 번 베스트셀러가 되면 쭉 그냥 1년 내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영화도 한 번 흥행하면 몇 개월간 극장에 걸려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을 따라 읽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썼대요. 무슨 영화가 유명하지? 인터넷 유명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막 어떤 책을 남들이 많이 보지? 그런 거를 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머무는 시간이 고작 1주, 2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세 다른 베스트셀러 책이 나온대요.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존재합니다.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육아서,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경제서,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폭락에 관심 있는 사람은 폭락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끝없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베스트셀러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1, 2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계속 바뀐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작가가 되시면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가 쉽다입니다. 저도 됐잖아요.
저도 베스트셀러 제가 낸 책 중에 상당히 많은 책들이 상위권 10위나 20위 안에 들어갔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얘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들이 보는 거 따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변종이 탄생된 3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의 폭발적인 증가. 부자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에 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먹을까 고민하고 무슨 책 읽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유해졌다는 거래요. 돈이 없고 정말 가난하면 뭐를 먹을까가 아니라 그냥 나무 껍질이라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우리는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죠, 이것은. 두 번째, 매체 선택지의 폭발적인 증가. 예전에는 신문이랑 잡지, 텔레비전 밖에 없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가 이제 광고 같은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일반인이 홍보하는 어떤 물건들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쇼핑 선택지의 폭발적인 증가. 예전에는 동네 마켓, 동네 마트 정도로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해봐야 예전에는 지마켓, 11번가, 옥션, 이 정도, 인터파크 이 정도 이용했는데 지금은 네이버 쇼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마존, 타오바오, 해외 직구 등등 정말 다양한 쇼핑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거죠. 이 귀걸이 예쁜가요? 이 귀걸이 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면 이런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 사왔습니다. 한 5,000원, 6,000원 주고 사왔어요. 귀걸이는 800원 주고 사왔어요. 싸죠? 정말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정상이라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 우리가 완전히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까지 교육 시스템은요, 국영수 사과를 평균 이상으로 하는 그 교육 시스템은요, 지시를 잘 따르는 저임금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 밑에 가서 이것저것 다 하기 위해서 골고루 조금씩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장 큰 돈을 지불하나요? 누구를 고용하고자 하나요? 누구를 칭찬하고 따르고 모방하나요? 자,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좋아해요? 자, 그들은 모두 아웃라이어래요. 아웃라이어. 성장한 사람들, 다름 아닌 변종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좋아하고 열광하고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아웃라이어들은 놀랍도록 공통점이 많다. 그들은 학교에서 강요하는 수능적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싸우고 감내하고 마침내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요하는 걸 잘하지 않나요? 그러면 존경받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평균치의 학업과 시험, 변종이 아닌 순종적인 아이들이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야. 난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세스 고딘은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해결책이 간단하대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붙이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대신 아이들이 가진 특출난 재능을 찾아내어 격려하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맡기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냥 지켜보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독서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미술 분야. 점점 변종이 힘을 얻는 분야가 되고 있대요. 다 변종이 힘을 얻지만 미술은 특히 정말 단 하나의 작품, 단 하나의 그림, 단 하나의 조각이 필요합니다. 변종을 지향하며 자신의 미술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지향하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계속 능가하고 있다. 평범한 수채화나 평범한 유화 같은 거를 그려봐야 대중적인 그림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미술 입시할 때 그리는 그런 것들로는 이제는 미술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하게.
해야겠죠. 이 책의 마지막 교정본을 검토하고 있을 때 이집트와 리비아에 관한 신문 머릿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재자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신문의 헤드라인이에요. 독재자의 말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질서라면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독재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시대는. 독재하는 국가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 막 존경하는 아이들 있나요? 경찰 무서워하나요? 시장이나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며 벌벌 떨면서 그의 말을 따르는 시민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점점 더 변종이 되어가는 현상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들 세대를 보면은 이렇게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되게 잘 따르고 지시에 잘 따르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경찰 무서운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질서 유지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애들도 점점 말을 안 듣고요. 과거에는 백인 시민과 백인이 아닌 시민, 애플 제품의 팬과 애플이 아닌 제품의 팬 등등을 구분을 했다면 대중이나 비대중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면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혁명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없대요. 대중이란 것도 없대요. 중심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틈새 시장도 없대요. 그러면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줬냐면 당신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도전 과제는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부족에 의해 그리고 부족과 함께 생산적이고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마니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귀걸이를 되게 좋아한다. 그럼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를 좋아하는 내가 액세서리점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약간 호피 이렇게 막 뭔가 야생적인 이런 스타일의 이런 귀걸이에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샵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관심 보이는 우리의 어떤 그룹을 위해서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족을 찾아내고 모으는 일, 부족의 신뢰를 얻는 일, 부족이 원하고 필요를 느끼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 이게 앞으로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선택하고 즐긴다면 그것은 평범하고도 재미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찾으시나요? 너무 인터넷에 재밌는 거 다양한 것이 많아지죠. 우리도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요. 내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고유하고 아름답고 괜찮다는 사실을 제가 세스고디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세스고디 이제 과거 책에 보라피소가 온다가 있어요. 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죠. 저의 어떤 마케팅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세스고딘의 신간 이상한 놈들이 온다 리뷰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서평단 10명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